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Capital, Productivity and Income. 내 주머니 사정을 나타내는 이게 전부입니다. 자본, 생산성, 그리고 내 소득. 만약에 내 소득이 지금 불만스럽다면은 앞에 생산성이 불만스러운 거고, 그러면 내가 자본이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시리즈로. 모든 강의 또는 모든 이론, 모든 학문에는 실증적 분석 또는 실증적 이론, 그걸 파지티브 시어리라고 합니다. 실증적 이론이 있고 규범적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규범적 분석 또는 규범적 진술이 있어요. 실증적 이론은 if then입니다.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다 라고 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현상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을 실증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이 높다. 이건 과학적 분석이에요. 모든 농가의 배추 농사가 풍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실증적 분석이에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적 분석에서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다 라고 분석하는 게 실증적 분석이에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른다. 이게 실증적 분석이에요. 물가가 오르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규범적 분석은 뭐가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는 강의는 모두 실증적 분석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문제는 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가 없냐면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현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일방적으로 이 강의하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철학적인 문제고 자기 신념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강의는 어떤 특정 사실이 또는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 제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실증적 분석을 할 겁니다. 목표는 성공하시려고 그래. 여기 혹시 실패하러 오신 분, 나는 반드시 실패해야 되겠다. 그분은 여기 앉아 계실 게 아니고 이 정신병원에 가셔봐야 돼요. 이거 성공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성공한 다음에 뭘 할 거냐? 불우이웃을 도울 거냐? 안 그러면 글로벌 리더가 돼서 세계 후진국들의 파트너들을 지원해 줄 거냐? 안 그러면 내가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을 선교비를 지원해 줄 거냐?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성공한 다음. 일단 성공해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 단기적인 소득 획득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달 베팅해가지고 5천만 원 받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빵이야. 그건 성공 아니에요. 안정적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고소득이 안정적인 고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목표인데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고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본 축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본 축적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자본이 뭔가 하는 것은 또 이 시간은 다 얘기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이에요. 인적 자본입니다. 내 자신이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자본 축적을 해야 된다. 그 밑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요게 신사숙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워. 왜? 그게 무슨 5차 방정식을 풀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신사분들, 담배 피우는 분들 연말만 되면 금년 해가지고 써붙여. 근데 한 달을 못 가.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한 달을 못 가. 담배 끊는 거 하나 그렇게 어려워. 여자분들은 뭐라고 써붙여요?
다이어트 그래가지고 딱 써붙이는데 누군가가 엄청나게 맛있는 치킨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다이어트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에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하는 게, 자제력을 발휘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기는 게 어렵다는, 나를. 자,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때요? 깨어야 보배. 그 말은 구슬은 어때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갈고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쓸모 있도록 완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진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 나름대로의 재능이라고 하는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한 이분인데, 이분이 세계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을 전부 섭렵을 해가지고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모든 종교에서 이것은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그게 24가지야. 24가지. 모든 종교에서 이것은 옳다. 예를 들면 정직성, 이건 모든 종교에서 옳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놈은 종교가 불량한 것이 좋다, 그런 종교는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면성, 그것도 모든 종교가 이건 선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성, 열성, 학습, 이거 전부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인간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든 인간은 종류가 다른데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자기 강점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재능, 자기만의 강점이라고 하는 이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갈고 닦아서 목걸이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귀걸이를 만들 것이냐, 팔찌를 만들 것이냐. 이거 구슬 하나하나 굴러다녀가지고는 목걸이도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바로 그래서 자꾸 여기 시스템에 우리 스타나 로얄 마스터 분들이 환영사를 하면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3년간 부지런히 쫓아다녔더니 3년 만에 로얄 리더스 클럽, 그다음에 4년 만에 로얄 클럽이 들어갔다. 이거 계속 세미나에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구슬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슬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것도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는 것이 최선이에요. 아는 체 안 돼. 아주 반팽이처럼 생긴 사람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수가 있다는 거야. 당신이 해결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있다. 공자도 해결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아낙네가. 그러니까 요게 구슬이에요. 요게 지금 파트너가 100명 있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냥 만나면 밥맛이 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뭔가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몰라서 그렇지. 자기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수. 그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깨워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3년 만에 아까 우리 테스트머니 한 문처럼, 환영사하는 문처럼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왜? 개인 사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에 사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집이 시골인 분도 있고, 또 이 가정 문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여러 시부모라든가 모시고 있는 분도 있고, 활동이 좀 어렵죠. 그리고 자기 건강상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하는 것은 그건 철칙이 없어요. 자기 사정에 따라서 꾸준하게 하면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언젠가는 성공해요. 단지 성급하게 하면은 안 돼요. 성급하게. 이게 지금 요즘 티코 없지. 모닝, 이게 예를 들면 1시간에 100km 달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모닝을 가지고는 10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빠, 150km 달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차 고장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는 뭘 상징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인적 자본, 축적된 자본,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요? 계속 여기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스템에 참여해서 이게 늘려가면은 나중에 에쿠스가 된단 말이에요. 에쿠스가 되면 어때요? 로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급하게 간다고 되는 일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요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됐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됐건, 안 그러면 자본주의 통제 경제가 됐건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됐건, 또는 민주사회주의 경제가 됐건 사회민주주의 경제가 됐건, 어떤 경제든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체제. 우리가 선택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예요. 북한이 선택한 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입니다. 옛날 군국주의 독일이나 일본이 선택했던 체제는 자본주의 통제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만드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뭔가 인간이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시스템이 가장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결론이 시스템입니다. 체제예요. 그런데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오신 분들 보니까 옷이 하나도 같은 분이 없어. 신발도 다 달라. 그러면 이 옷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이 컬러가 아주 구구각각인데 이 컬러를 몇 개를 만들 거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내가 지금 10,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거냐. 어떻게. 이 옷을 만드는데 물감을 뭘 쓰고, 그 다음에 실은 뭘 쓰고, 기계를 쓸 것이냐, 사람을 몇 명 쓸 것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거냐. 다시 말하면 분배 문제입니다. 분배 문제. 누구에게 분배할 거냐. 누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체제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누가? 시장이 해결합니다. 시장.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그래요. 시장이 해결해. 아가씨가 지금 이 골든텍스, 옛날에 골든텍스라고 있었어. 직물공장 사장이에요. 뭘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까 하는 것은 시장에서 무엇이 좋은 가격에 잘 팔리는가, 그것 가지고 결정해. 국민을 위해서 생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민을. 아니, 농부가 지금 밭에다가 무를 심을까, 고구마를 심을까, 감자를 심을까, 과수원을 할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정합니까? 그거? 안 그래요. 뭘 심는 게 나에게 가장 이익인가를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 시장이 가르쳐줘. 시장이 가르쳐줘.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그래요. 그걸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시장이 해결해, 시장이. 그런데 거기다가 양파를 심으면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잘 팔릴 거라고 판단했는데, 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양파 풍년이 들어서 양파가 똥값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인건비도 안 나와요. 종잣대도 안 나와. 그렇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 자기가 왜? 자기가 그거 심었잖아요. 자기가 심었어요. 그 동사무소에서 심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고추 파동 나면 그러는데 고추 리아카에다 싣고 동사무소를 쫓아가. 그건 말이 되지 않아. 너가 고추 심으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는 내가 결정해.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그렇게 안 해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너 뭐 심어 이렇게 한다. 자기 결정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고추 리아카에 싣고 동사무소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에 심으라고 그랬냐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돈을 버느냐 하면은
의사결정은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결정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현재 결정해.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 사람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대가로 돈을 벌어요. 그걸 멍청하게 옛날 생각만 하고 그걸 한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어디 손탁희 본부장께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고달프기만 하지 돈을 못 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항상 의사결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대학을 갈 것이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결정하는 것도 지금 결정하는데 결과는 나중에 나와.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무도 책임 안 져줘. 아무도 책임 안 져.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러니까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그래요. 이 invisible hand가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또는 시장 가격이에요. 가격 마켓 시스템 또는 프라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왜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내 노동의 가격이 여기서 높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돈벌이는 내 노동의 가격이에요. 노동의 가격이라고. 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그 다음에 법과대학이 그렇게 경쟁이 세요? 치과대학이. 지금 내가 예측해 보건대 그 대학을 졸업하면 내 노동의 가격이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요? 똑같이 8시간을 일하는데 변호사에서 일하는 것이 내 노동의 가격이 높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 시장이에요. 변호사 시장, 의료 시장, 이 시장이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해요. 근데 가끔 시장이 실패를 하니까 정부가 보이는 손으로 정부를 보이는 손이라고 합니다. 비즈블 핸들. 보이는 손이 개입하는 거지. 모든 문제는 시장이 해결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해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 네가 해결하라. 정부는 최소한도에 아까 전에 우리 오승현 그 노인연금 얼마? 20만 원. 그 정도를 정부가 해결해 줘요. 기초. 아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나머지는 해결 안 해줍니다. 왜? 정부가 해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네? 뭘 해야 돼? 오른쪽에 또 엄청 이쁜 아가씨 하나 앉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그걸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세금 걷어야 돼, 세금 걷어야 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누구한테? 막연하게 국민 그러지 마시고 근로세대에게 걷어야 돼. 근로세대에게, 젊은 사람들한테, 직장생활하는 근로세대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이전해야 돼. 그걸 이전소득이라고 그래. 트랜스퍼 인컴이라고. 이전소득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젊은이가 일하고 있는데 월급 500만 원 받는데 세금을 250만 원 뜯어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로의욕이 떨어져요. 그렇죠? 죽으라고 일했는데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 근로의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 전체적인 세금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나라 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집을 덮고 자는 거랑 똑같다. 발을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배를 덮으면 팔이 나오고, 다 덮을 수가 없어요.
다 덮으려면은 지금 현재 근로 세대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야 돼. 엄청나게 매겨야 돼.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세금을 몽땅 매겨야 돼. 그러면 중과를 해버리면 그건 아주 기본 경제 이론입니다.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라고 일했더니 일하지 않는 세대를 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떠나간다. 그러면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또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요. 올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이나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자본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문전옥답하고 천수답하고 어르신 어떤 것이 비싸요? 아이고 당연히 문전옥답이 몇 배 비싸요. 그렇죠? 옛날에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못 심고 비 안 오면 못 심고. 문전옥답이 비싼 이유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땅 면적이 같아도 면적당 생산성이 높아. 그 말은 문전옥답이 옛날에는 그걸 비옥하다 그랬어요.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비옥하다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 생산성이 높아서 그래요.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생산성이. 예를 들면 아가씨하고 옆에 지금 저 아저씨하고 아저씨가 덩치는 크지만은 아가씨가 덩치가 작지만은 아가씨 생산성이 더 높다면 덩치 큰 아저씨보다 임금이 높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덩치 가지고 임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산성 가지고 결정이 돼요. 자, 여기 강남의 상가하고 봉천동 상가하고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같은 면적인데 강남은 엄청나게 비싸. 조그마한 커피숍 하는데 뭐 월 임대료가 1억 그래. 그러면 앞에서 제가 모두의 이 실증적 분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건물주가 나쁜 놈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건물주는 자본주의 시장 경영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자본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커피숍을 들어간 그 사람은 미친놈이냐 이게 아니에요. 월 임대료 1억을 내고도 남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면적에서 나오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그걸 자본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자본 생산성.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근로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다 무슨 뭐 기술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평균을 의미하는 게 평균적으로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 축적 정도가 높다 그런 말이에요. 기술이 좋다 그 말이에요. 기술이 좋다. 마찬가지로 요 버스 비행기 조종사하고 버스 운전기사 비행기 조종사가 연봉 최소한 1억 이상이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 내에 가지고 있는 자본 축적 정도가 다르니까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승엽 선수하고 보통 선수. 이승엽 선수는 연봉이 수억이에요. 그렇죠? 보통 선수는 3천만 원도 안 돼. 왜 그래요? 왜 그래? 이승엽이 이뻐서? 왜 그랬어요? 오른쪽 아가씨. 이승엽이 왜 연봉을 몇십억을 받냐고. 다른 선수는 방망이 휘두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그 선수는 3천만 원밖에 못 받냐고. 왜? 무슨 생산성? 야구의 생산성이 뭐예요? 안타, 홈런이 생산성이에요. 구회 말 투아웃에 풀베이스에 삼성이 4대3으로 지고 있어. 그런데 이승엽이 방망이를 휘둘며 나와. 그럼 어때요? 누가 뭔 말을 해도 눈이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다른 맨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되는 선수가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저 따쳤어. 이렇게 가. 다시 말하면 이승엽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요. 삼성이 그냥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누가 편해? 우리 어르신들은 벼 봤을 거예요. 벼 베고 못 심는 게 허리가 부러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요 트랙터 운전수는 담배 펴가면서 운전해 이거.
훨씬 편해요. 그런데 일은 트랙터가 200배를 한답니다. 200배. 그러면 이 사람이 고생은 훨씬 더 하고 훨씬 힘드는데 보수는 누가 많이 받아? 편하게 일하는 트랙터 운전수가 더 받습니다. 더 받아요. 왜? 생산성이 높으니까. 왜 생산성이 높은가요? 요 아저씨는 낫이라고 하는 자본과 결합해서 일을 해요. 이 아저씨는 트랙터라고 하는 자본과 결합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자본이 자본 집약도가 높아요. 이게 높아요. 기술 집약도 또는 자본 장비율이라고 합니다. 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자본의 양이 얼마냐.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져요. 버스 운전수는 버스라고 하는 자본과 결합해서 일을 합니다. 요즘 시내버스 한 대 한 1억 뭐 얼마 하겠죠? 근데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와 결합해서 일을 해요. 그렇죠? 비행기 한 대는 이게 수백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본 장비율이 높아요? 조종사가 높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고 임금이 높아요. 자, 바로 제도권 교육. 제도권 교육은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본을 이렇게 무장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제도권 교육입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역시 계속적인 자본 축적 기간이에요. 제도권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명한 링컨 대통령 학교 어디 나왔어요? 대학 나왔습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어요. 대통령도 안 했는데 백악관에 사진이 걸려있는 벤저민 프랭클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또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00불짜리 지폐에 들어있는 사람 있죠? 벤저민 프랭클린이요. 그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집이 가난해가지고 구형제인가 뭐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 앤드류 카네기 초등학교 4년 중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식했는지 안 그래요. 제도권 학교를 못 다녔지만 계속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서점에 가면 프랭클린 글쓰기 노트 있죠. 그거 못 봐요. 이렇게 비닐로 싸가지고 그 초등학교 4학년 다니고 겨우 졸업했나 그래. 그런데 지금도 프랭클린 글쓰기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팔려. 글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게.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 도서관 다니면서.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뭐가 됐습니까?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도서관에서 공부 추가라고 했어요. 제도권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국 미 합중국 대통령까지 됐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에서만 자본 축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나와서 지금 이런 게 지금 자본 축적 기간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데가 그 멍청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도서관 낙서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관리와 꾸준한 노력이 성공을 가져온다. 자, 하버드 대학은 그 멍청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성공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관리. 자기관리를 한다는 게 계속 평생 학습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꾸준한 노력. 그것이 성공을 가져온다. 이게 도서관에 있는 낙서예요. 도서관.
그러니까 천재는 머리 천재가 IQ 천재가 아니고 노력의 천재들이에요. 노력의 천재. 노력의 천재. 지금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새벽 4시 반. 새벽 4시 반에도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24시간, 학교 교실이 24시간 불이 꺼지질 않아.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꼼수 가지고 돈 번다? 에이, 그거 안 돼요. 그거 될 것 같으면 다 꼼수 부리죠. 그거 안 돼요.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꼼수에 할아버지를 써도 돈 못 벌어요. 안 됩니다, 그거. 왜? 옆에 사람이 바본가요? 꼼수인 것을 금방 알아차려. 옆에 사람이 다 바보라면 속을 수 있어. 바보 아니에요. 스폰서가 꼼수를 쓰면 파트너가 모를 것 같은데 금방 알아버려. 하루도 안 지나서 알아버려. 그냥 안 통해요. 자, 결국은 우리가 축적해야 할 자본은 인적 자본입니다. 우리 을지문덕 장군, 살수대첩 단 몇만의 병력으로 수나라 대군 130만을 격파해버린 사람. 을지문덕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계백 장군, 김유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전부 우리 병력이 열세인 상태에서 적을 격파해버린 장군들이. 그렇죠? 무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병력의 수가 열세인데 어떻게 그걸 격파했느냐? 그것은 이 우리 선조 장군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이에요. 지식과 지혜, 그렇죠? 전술 전략,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 전략, 지식과 지혜, 자본 축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일하면 골병만 든다니까요. 골병. 그러니까 스폰서가 나만 똑똑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잘 안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강점이 뭔지를 몰라.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폰서를 끌어안고 바로 저기 휴수동에 손잡고 같이 가자.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손잡고 같이 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다음 원데이 때 계속 하기로 하고,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